안녕하십니까. 근원별 한자 12,000자 이에 대한 표음 한자 해례입니다. 이번에 학습하실 한자는 합하다 합이에요. 합하다 합. 이 문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쓰고 이해할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하다 합의 표음 문자 해례 또는 표음 한자 해례라고도 하죠.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시면 호호선의 호예선, 이것이 호호선이죠. 호예선 이 부분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굵기가 같죠. 그리고 후단 수평선을 그으면 이 부분이 짧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해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직직선을 넣는 경우 이것도 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을 해례하게 되면 직직선과 호선이에요. 여기가 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동, 장동, 일이에요. 일. 예.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럴 때 이 문자는 표문자 해례에서 입으로 읽어요. 입.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자를 우리가 입구로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구. 자, 이 부분이 직직선이고 호선이죠. 여기가 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그리고 후광이에요. 이 부분이 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단은 선익이 짧다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는 어려워요. 그럴 때 그 다른 대안으로서 우상향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단. 이럴 때 이것은 야예요. 야.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직곡곡, 즉 파형 형태를 써주면 바늘이 돼요. 바늘. 그러면 이것과 이것, 즉 이거에 후광선단이 되면 우가 된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후광선단. 그러면 이 문자는 이런 문자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구자를 쓸 때는 이런 형태로 써줘야 돼요. 이런 형태는 일로 읽고, 즉 한자가 표문자이기 때문에 상형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순차적으로 바꾼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야, 유, 우, 와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직직선인 경우 이 부분을 직직선으로 쓰는 경우 합하다 합에서 파생된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입이죠. 입.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 열십이 있습니다. 열십.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직직선으로 써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선광 후단이 되면, 즉 앞에 부분을 굵게 써주면 이 문자가 되죠. 이 문자 협자 협. 그리고 직곡곡으로 쓰게 되면 이런 음은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관련된 한자가. 직곡선을 쓰게 되면, 이 문자를 쓰게 되면 그러면 읍이 되죠. 읍. 그러면 여러분의 읍에 되는 한자는 많이 있습니다. 흡사하다 흡자,
흡족하다 흡자, 적시다 흡자, 시들다 급, 주다 급, 주울습. 즉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는 이런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한자를 외우는 것보다 문자에 표현을 해서 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곡곡, 이것은 반읍이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예선이에요. 끝부분을 날카롭게 써주는 경우, 이것은 업으로 나면서 해당되는 문자가 없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직직선으로 쓸 거냐 직곡선으로 써주냐일까 했던 이런 약속이 되면 한자의 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봅시다. 호선과 호예선이에요. 예선. 그리고 후광이죠. 이 부분이 굵게 되어 있고 후단입니다. 이 부분 여기하고 높이를 비교하면 후단이죠. 이것은 야비이죠. 얍. 그리고 여기에 직직곡 살짝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일로 처리를 하면, 그리고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그러면 이 부분이 후광 후단이 돼요. 그럼 후광이면 알, 후단이면 아가 되죠. 아. 거기에 미읍이 부과돼서 압이 돼요. 압. 그럼 압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직선상형 형태들이 제시가 되죠. 즉 이것들, 이 부분이 변함에 따라 음이 달리 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직직선이에요. 직직선. 얍이죠. 얍. 없습니다. 자, 협이란 있어. 협. 얍, 협 뒤집으면 되죠. 즉 이 부분이 선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굵게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얍은 없지만 엽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는 직곡을 써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압이 돼요. 압. 그러면 관련된 한자가 있죠. 합하다 합, 마시다 합, 닫다 합, 소반 합, 조개 합, 쪽문 합, 그리고 빠지다 갑이에요. 갑. 이때는 직직곡, 이 형태로 써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선광, 선단, 선광, 선단, 여기 선익이 굵고 이 부분이 짧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감자를 쓸 때는 이 형태로 써줘야 돼요. 이 형태. 그리고 직곡선인 경우 흉이죠. 흉. 없습니다. 그리고 직곡곡으로 파형으로 써주는 경우, 그러면 이것은 우비디죠. 우. 그리고 없고, 여러분들이 이 문자가 있어요. 합하다 합도 되지만 홉. 공문을 재는 단위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홉이 됩니다. 홉. 이때는 선광 후단으로 써주면 되죠. 선광 후단. 그리고 직예선, 이 부분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시된 한자, 표문자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직선상형의 형태 하나만 정확하게 써줘도 음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이 표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일역부수 한자
6개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력부스 6개의 존재를 무시하면 한자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력부스 6개의 함의를 정확하게 합시다. 근원별 한자 12,000자, 그리고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그래서 저희 저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